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건대센터의 슈퍼스타 토익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이번 유닛은 부사절 접속사와 등위 상관 접속사를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부사 접사는 한 30개 이상 사실 굉장히 많은 접속사 개수를 가지고 있는 유닛인데 그중에 여러분 좀 헷갈릴 만한 한 10개 정도의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같이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등위 상관은 어렵진 않아요. and, or 같은 그런 원래 아시던 건데 같이 정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부사접사의 종류와 의미 정리할 거고요. 부사절은 또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분사, 구문까지도 이번 유닛에서 같이 다뤄볼 거고요. 부사접사와 전치사의 구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사접사의 종류가 아까 제가 3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좀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표시하시면서 오늘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부사절의 자리부터 좀 얘기할게요. 부사절은 이렇게 문장이 있고 주인이 되는 절 주절이라 할게요. 완벽한 문장이 있을 때 그 완벽한 문장 앞에서 꾸며주는 절 또는 뒤에서 꾸며주는 절, 마치 부사처럼 문장 전체를 바깥에서 꾸며주는 절을 말 그대로 부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리에 우리는 이런 엄선된 부사 접사로 규정된 애들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문장이 끝났을 때 뒤에서도 이렇게 부사 접사가 들어가서 절을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 보통 이런 데 콤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끝났을 때 뒤에 절을 이끄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종류 정리해 볼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접사는 보통 잘 아시는 것들이 많아서 뭐 when이라던가 before, after, since, while 이렇게 아시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만 하시고요. once 같은 거는 좀 학생들이 몰라보기도 해서 once, 물론 한 번, 한때라는 뜻의 부사도 되지만 토익에서는 접속사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요. 뒤에 절을 이끌면서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쓰인답니다. until도 은근 학생들 많이 틀려. 야, until을 누가 틀려? 이럴 수 있는데 until이 접속사라는 걸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뜻은 쉽지만 얘도 절과 절을 붙이면서 절을 이끄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제멋대로 생긴 부사접사들이 또 꽤 있어요. as soon as도 접속사고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이유 접속사를 좀 볼까요? 이유는 because, as 아실 거고 since가 두 가지 뜻이 있죠. since가 시간절일 땐 이래로란 뜻이고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서 때문에란 뜻도 있습니다. 이따 예문에서 보기로 하고요. now 대 아셔야죠. 뭐뭐이므로 또는 뭐뭐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여태까지 일을 했으니까 넌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인댓도 이유인데요. 원래 전치사 뒤에는 우리 대절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인댓이라는 조합만이 부사절 접사로 굳어져서 쓸 수가 있고요. 네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점에서 너는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자, 그다음 양보 접사 여러분 아시는 although, 그냥도, even though 다 아실 거고요. 비록 뭐뭐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인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even if는 절대 if와 같은 그 조건절 접속사가 아닙니다. 생긴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even if는 양보 접사. 차라리 although와 같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while도 뜻이 두 개예요. 우리 동안에란 뜻으로 누구나 알지만 반면에란 뜻도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다 아셔야 되고요. whereas도 반면에 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카테고리 받고 예문 좀 볼까요? The band will play music. 밴드는 음악을 연주할 거예요. 뭐 하자마자 as soon as the keynote speaker appears on the stage. 그 기조 연설자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음악을 연주할 거예요. 이럴 때 쓰죠.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뒤에서 날아가는 부사절이었고요. 앞에서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랬죠. So now that the sales floor has been expanded. 그 판매층이 일단 확장이 되었으니까 이거죠. 되었으므로 we will have room. 우리는 공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신제품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유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른 종류들도 갈 건데요. 조건절 접사들이 여러분 좀 몰라볼 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if는 아실 건데 provided 그리고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that은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이런 애들도 접속사로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물론 어떤 문장에선 제공되는, 뭐 제공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요. 토익에서만큼은 일단 보기에 얘네가 나오면 접속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unless는 아시겠죠? 뭐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리고 좀 찍어드리면 assuming that 그리고 supposing that도 약간 얘네랑 비슷해요. if랑 거의 비슷하면서 만약 뭐뭐라는 걸 가정하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리고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다면 이런 뜻으로 접속사라는 존재와 그리고 뜻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약간 기타로 좀 묶어서 이렇게 갈 건데요. so that은 워낙 독해도 잘 나오고 뭐뭐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뒤에 보통 can을 많이 이끌고 간혹 may로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와 함께 어울리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다. 같은 말 in order that도 얘도 요게 이제 can일 수도 있고 may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호환 가능하다. 근데 차이는 so that은 that을 생략하고 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in order that은 that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접속사로 쓸 수가 있다. so that을 좀 떨어뜨려 쓰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so that 이렇게 떨어뜨려 쓰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대절하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접사가 되는 거예요.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같은 뜻으로 such that도 이것도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such that 사이에는 명사, 주로 형용사의 수식을 맡고 있는 명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so that만 알지 마시고 such that도 같이 알아두자. 자, 마지막 기타들 묶어볼까요? 얘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as if와 as though는 진짜 우리를 낚기가 딱 좋은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만 if랑 전혀 다른 거고요. do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제3의 접속사로 보셔야 돼요. 얘네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답의 확률은 조금 적은데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유도되는 걸 주의하셔야 돼. 자꾸 if처럼 do처럼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시고요. whether는 명사절로도 쓰지만 부사절로도 쓸 수 있고요. 뭐뭐이든 아니든 뭐뭐와 상관없이 이렇게 쓰고요. 부사절일 땐 뒤에 or나 or not을 동반해서 쓰니까요. 맞추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따 보기로 하고 considering that 그리고 given that도 접속사로 뭐뭇을 고려할 때 이렇게 쓰이고요. given that도 대세 생략하고 쓰셔도 됩니다. given이라는 접사도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사 접사의 종류는 사실 끝난 상태입니다. 괜찮죠? 생각보다 아시는 것도 있으니까요. 오늘 딱 봤을 때 내가 아직 모른다 하는 것들은 본인 노트에 꼭 정리해 두셔야겠다. 자, 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if 대신 provided that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provided that we need more part-time workers. 만약 우리가 더 많은 파트타임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면 조건절이죠. posting a job advertisement.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것이 will be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씁니다. 또 뒤에서 날아가는 부사절이 나왔네요. 제이슨 무어 씨는 선호합니다. 고객들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대요. 뭐 할 수 있도록? 목적이죠. So that he can hear real voices from them. 그가 그들로부터, 즉 고객들로부터 진정한 목소리라는 건 이제 솔직한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so that은 뒤에 can이 오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죠. 네, 좀 떨어져 있는 so that은 구별하셔야죠. The road was so slippery that 그 도로는 너무 미끄러워서 결과적으로 대절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It had to be close to traffic. 그것은 교통이 통제되어야 했어요. 이때 너무란 뜻으로 사실 뜻은 같지만 이 뒤에 that이 있을 때는 절대 very나 to는 쓰시면 안 되고요. so나 차라리 such 중에서 그 사이 품사를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considering that 또는 given that 괜찮다 그랬죠. 뭐뭇을 고려할 때. So considering that it has a lot of local competition, 그 식당이죠. 그래서 restaurant. 식당이 많은 그 지역의 경쟁 업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식당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크업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멈춰놓고 풀고 들어주시면 돼요. 자, 1번 볼까요? 항상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 part 5인데 보기에 접속사인 존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물론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적어도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는 먼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봤더니 어때요? 뒤에 절을 이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주절이 또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절과 절을 붙여주면서 뒤에 절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는 당연히 접속사를 넣어줘야겠죠. 둘 다 부사 접사니까 이럴 때 이제 살짝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DCD는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해석인데 뭐가 맞을까요? 이 회사가 보장해준대요. 이틀의 배송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DVD 배송분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주문이 정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문이 정오까지 이루어지는 동안에 또는 반면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문이 정오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틀의 배송을 보장해준다. 이게 맞을까요? 답은 왼쪽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when은 약간 if의 느낌으로 쓰일 때도 많이 있어요. 만약 주문이 정오까지 이루어지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while은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접사죠. 동안에란 뜻으로. 자, 2번도 가볼까요? 2번은 약간 사실 1초짜리 문제예요. 뒤에 대시 이미 기다리고 있을 때 세트처럼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so that 쪽으로 그죠? 갈 수 있고요. 뒤에 can과 함께 세트로 자주 쓰인다. 그죠? 자, 부사접사의 종류까지 끝났는데 우리 부사절을 축약해서 분사구문이라는 걸로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사절은 뒤에 문장이 아닌 축약 형태가 올 수도 있다 이건데 같이 볼까요? 원래는 애프터는 아까 부사절 접사였죠. 그래서 뒤에 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절을 이제 축약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뒤에 주절의 주어랑 일단 똑같은 주어일 때 이럴 때 굳이 두 번 안 써도 되겠다 해서 생략하는 거야. 주어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이제 분사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는데 능동태일 땐 ing 형태로 그리고 수동태일 땐 pp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동사 능동이죠. BPP가 아닌 동사 능동이고 그럴 땐 ing로 축약을 해서 애프터가 꼭 뒤에 절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ing 형태도 이끄는 경우가 많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before나 after 같은 것들이 뒤에 ing 올 수 있다. 수동태 문장도 한번 볼까요? 얘도 아까 절을 이끄는 접속사였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역시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일 때 우리는 주어를 생략하면서 동사가 수동태니까 이번엔 pp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원스도 꼭 절이 아니라 이런 분사 구문을 이끌고 쓸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요 애프터나 원스 같은 이런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요. 의미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할 때는 다시 살려서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앞에 부사접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접속사 뒤에 형용사나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 ing나 pp가 나올 땐 좀 쉬운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같이 볼까요? while 뒤에 이렇게 전명구, 전치사구가 나온 거예요. while in London 이렇게 가능해요. 원래는 요 여행객들이란 주어랑 같은 주어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day로 받을게요. 여행객들 같은 주어가 있고 그다음 여기 원래 비동사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while they are in London 그들이 런던에 있는 동안 이런 절이었는데 이 절을 축약을 한 거예요. 주어 생략하고 근데 동사를 이제 분사로 바꿔야 돼서 원래는 being이라는 분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또 생략이 가능해요. 써도 되지만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빼다 보니까 결국 뒤에 이렇게 전명구 또는 being 뒤에 남을 수 있는 건 형용사 이런 것들이 남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를 한 번에 생략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being으로 축약을 했다가 being을 생략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좀 고난도 분사 구문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크업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애프터가 나왔고 물론 애프터는 전치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후보자들이라는 목적어를 뒤에 놓기에는 해석적으로 애프터가 전치사일 땐 뒤에 어떤 시점이나 행위 같은 것들이 와줘야 되는데 후보자들 후에 의미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애프터는 원래는 절을 이끄는 부사적 접속사였을 것이다 생각하고 원래는 절이 여기 다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겠다. 그죠? 봤더니 그럼 이제 주어 동사를 축약한 거죠. 주어 생략, 동사 생략하면서 ing나 pp로 축약을 했다 보셔야 되고요. 뒤에 아직 목적어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절이 능동태였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답은 ing 쪽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애프터는 뒤에 바로 ing를 놓거나 바로 pp를 놓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접속사니까 아예 세트처럼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죠. 자, 3번도 그렇습니다. when이라는 접속사. 얘는 확실히 접속사니까 뒤에 원래 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주어만 넣는다고 해도 또 뒤에 동사도 없고 이거는 이미 절이 축약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원래 절이 있었을 건데 다 축약을 해가지고 ing나 pp로 답의 후보가 된다. 이렇게요. 그죠? 이거는 조금 예민하면 speak란 동사는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라서 자동사는 아예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분사구문 축약할 때도 pp 형태로 아예 축약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ing 쪽으로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speak는 여기서 자동사였고 그래서 항상 능동으로만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부사접사에 우린 종류 그리고 절을 축약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를 자꾸 배틀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 두 개 같이 주고 내는데 왜냐면 뜻이 비슷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만으로 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유형이니까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접속사라면 뒤에 제대로 절이 오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분사구문의 축약 형태가 올 수가 있겠고요. 전치사는 명사가 와야죠. 그죠? 명사 또는 동명사를 간혹 놓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반 명사를 뒤에 놓는 것이 전치사죠. 특히 이런 거 잘 나와요. 같은 동안회란 뜻인데 while은 접속사고 during은 전치사다 해서 해석으로 못 푸는 거죠. 뒤에 어떤 요소가 오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얘는 물론 절이 있으면 당연히 while이 답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절을 ing로 축약한 형태로 또 많이 쓰니까 ing가 있을 땐 답은 while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during도 얘가 또 전치사니까 뭐 일반 명사는 당연히 놓을 수 있지만 동명사도 놓을 수 있지 않냐 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치사도 뒤에 동명사를 놓을 수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ing 앞에 while 할지 during 할지 항상 이제 헷갈리거든요. 근데 일단 답은 while이 맞고요. during은 뒤에 동명사 형태를 아예 놓지 않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그냥 일반 명사의 형태만 놓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ing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건 절이었다. 축약한 거다 해서 while 쪽으로만 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유 접속사죠. because, since, as는 접속사로서 때문에고요. because of나 또는 due to, owing to 이런 것들은 이제 전치사로 때문에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all도, 그냥도, even도 그리고 even if도 양보 접속사였죠. 비록 뭐뭐지만 네, 뜻은 같지만 despite과 in spite of는 전치사로 그죠?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not with standing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t with standing 하면 얘도 물론 부사로도 쓰지만 전치사로써 쓸 수 있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같은 접속사와 전치사의 배틀도 정리해봤습니다. 좀 더 보시면 앞에 so that 요거 봤었죠.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접속사인데 이렇게 전치사로 표현할 수 있죠. for the purpose of 하면 뭐뭇을 목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배틀인 거예요. 뒤에 제대로 절이 확실히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while과 during 중에 while로 갈 수가 있고요. 명사, 일반 명사만 딱 있을 때는 당연히 during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절이 있죠. 주어 동사 있을 때 우리 even도란 접속사로 답을 하고요. 그냥 명사 구밖에 없어. 그럴 땐 despite란 전치사로 답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채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또 부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석보다는 자리를 보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봤더니 확실히 절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고 사실 보기에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정답은 D번 쪽 맞죠? 되겠다. 기분들 아까 뜻이 뭐였죠? 뭐뭇을 고려했을 때 이런 뜻이었죠. 네, 해석보다는 접속사라 답인 거고요. if소는 이 자체가 부사로 굳어진 거예요. if절을 아예 축약해버려서 부사는 뒤에 절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부사로 날아가는 그런 존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rather than은 이제 양 옆에 같은 품사의 이런 단어나 또는 덩어리를 병렬시킬 수 있는 그런 상관 접속사로 쓰이는데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B보다는 A다 이럴 때 씁니다. owing to는 전치사죠. 때문에 라는 뜻인데 어차피 여긴 접속사 자리였죠. 자, 이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역시 보기 보시고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자리부터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번 뒤에 절일까요? 명사 구일까요? 봤더니 지출이라고 했고 다시 오부부터 또 전명구니까 수식어로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지출이라는 명사만 이끄는 자리라서 여긴 전치사 자리가 맞겠죠. 근데 보기에 전치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out of와 due to가 전치사였고 이 둘은 이제 살짝 해석으로 확인해야겠죠. 아무래도 비용 바깥에보다는 당연히 비용 때문에 우리가 티켓 가격을 올릴 거다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접속사 전치사의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부사절은 마치고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로 들어갈 건데요.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등위 접속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양 옆의 존재를 가운데서 붙여주는 그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명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동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and, or, but 또는 yet도 가능해요. yet이 부사로는 아직이란 뜻이지만 접속사로는 또 그러나란 뜻이 있죠. so, 그래서, 그리고 for도
접속사로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뜻으로. 얘네가 등위 접속사구나. 이런 애들 이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서 자기를 기준으로 양 옆에 같은 품사로 이렇게 병렬을 해주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의 특징인 거고요. 아까 부사 접사는 문장 맨 앞에서 이렇게 절을 이끄는 그런 존재고 얘네 자리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양 옆에 한쪽을 빈칸 뚫어놓고 같은 품사로 맞춰주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구와 구도 병렬할 수 있어요. 가운데서 이렇게 전명구와 이렇게 전명구를 좀 길게 덩어리와 덩어리를 가운데서 붙여줄 수도 있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사도 있는데요. so와 그리고 for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특히 얘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말고 절과 절만을 연결하는 그런 등위 접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양 옆에 절과 절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접속사구나. and도 가능해. 물론 and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도 되고 그리고 절과 절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문장이 완벽히 끝났을 때 이 자리에 사실 부사절 접사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등위 접속사인 and나 so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렵다는 문제 중 하나인데 해석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좀 겹치는 자리니까 등위 접속사일지 부사 접속사일지는 해석으로 구별한다. 자, 등위 접사 수일치에 대해서 볼까요? A and B는 항상 복수 동사가 뒤에 와줘야겠죠? 둘 다가 주어가 되면서 복수 취급이 될 거고요. Either A or B 또는 neither A nor B는 이 뒤쪽에 B 부분에다가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A, B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동사에 가까이 있는 뒤쪽 명사의 수를 맞춰준다. 같이 볼까요? and가 있는 경우 좀 쉬운 거예요. 어쨌든 최소 2명 이상 또는 2개 이상 주어인 거니까요. 당연히 동사는 복수로 가야 되고요. neither nor는 이렇게 쓴다 했죠. 그들도 아니고 그녀도 아닌 거거든요.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게 neither인데 그럴 거면 어차피 동사랑 가까이 있는 거라도 수를 맞춰주자. 그래야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뒤쪽에 명사의 수를 맞춘다. 오케이? 자, 같이 체크업 풀어볼게요. 1번 볼까요? 보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등위 접속사인 존재가 한두 개라도 나와 있다면 처음부터 구조에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부터 쭉 구조 보면서 필요하다면 해석까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같이 볼 건데요. 앞에 보니까 이 부서의 컴퓨터들이 연결돼 있대요. 프린터기? 근데 뒤에 명사가 또 나오죠? 스캐너들 이렇게. 양 옆에 같은 품사가 병렬돼 있어서 그렇게 붙여줄 수 있는 존재 답은 C번 쪽이 맞았네요. 그죠? 옛은 그러나라는 뜻으로 이제 but과 같은 역할로 물론 후보는 됐지만은 해석이 이상하죠? 프린터기. 그러나 스캐너보다는. 그죠? 그래서 답은 C번 쪽이 맞았고요. 2번도 같이 볼까요? 2번은 수일치 문제로 활용한 건데요. 앞에 주어가 and가 붙어서 이 두 명 다 주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히마나 씨와 웨어햄 씨 둘 다가 주어니까 우린 동사는 복수 동사로 넣어줘야 되겠죠? 봤더니 일단 동사가 아닌 거 이런 PP 형태는 버렸고요. 진짜 동사 필요한 자리에서 복수 동사는 하나밖에 없었네요. 답은 A번 쪽이죠. 되겠습니다. 수일치 기본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등위 접속사에서 이어와서 상관 접속사로 마무리해 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and, or, nor, but 같은 것들이 이제 등위 접속사였잖아요. 얘네로만 써도 괜찮은데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병렬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세트를 맞춰 쓴다. 상관 있게 쓴다 해서 상관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nd가 있을 때는 앞에 both, or 있을 때는 앞에 either, nor일 때는 neither, 또 but 또는 but also일 때는 앞에 not only 이런 것들을 같이 갖다 붙여서 조금 더 이 세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 나오면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세트 맞추듯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이 both, either, neither는 꼭 각각 and, or, nor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혼자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명사나 형용사로도 자주 활용되니까요. 무조건 or이 있어야만 either는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뜻은 아까 우리 봤던 등위 접속사의 뜻과 다 같아서 보시면 되겠고 not only but also는 이제 A뿐만 아니라 그죠? B도 이런 뜻인데 같은 표현으로 B as well as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거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요. B뿐만 아니라 A도 해서 A를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문맥에 맞게 거는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레이 법비는 이제 A가 아예 아닌 거죠, 확실히. A가 아니라 B만이다. 이럴 때는 나레이 법비를 쓰고요.
between과 and도 나름 세트처럼 쓰기 때문에 상관접속사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A와 B 사이에. whether or 하면 이제 A거나 B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할 때 쓰고요. 아까 우리 rather than 잠깐 봤었죠? 얘도 양옆에 병렬하면서 B보다는 A다. 이 앞에 것을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 표현 정도로 나오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either 있으면 or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neither 있으면 nor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단 rather than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앞에 동사 원형과 똑같이 동사 원형을 이렇게 같은 품사를 병렬하는 것으로 낼 수가 있겠죠. 자, 체크업 풀어보겠습니다. 상관접사 어렵지 않죠? 보기를 보고 요런 게 있으니까 조금 세트를 한번 노려볼까 해서 봤더니 뒤에 5월이 있었던 거죠. 그냥 귀여운 문제로 답은 이더가 되겠다. 그죠? 자, 3번도 마찬가지. 보기를 보니까 뭐 노월이 또 있고 하니까 앞에 봤더니 니더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답은 D번 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세트로 맞춰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접속사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부사접사와 등위상관접사 이 테스트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1번. 보기 보니까 접속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because란 존재가 먼저 눈에 띄어야 되고요. 그 즉시 우리는 뒤에 절을 이끄는 자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맞네요. 빈칸 뒤에 절을 이끌면서 콤마가 딱 찍혀 있다는 건 반드시 여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A번만이 들어가야 될 자리겠죠. in fact는 부사죠. 사실은 이란 뜻으로 부사고 just도 부사로 자주 쓰이고요. even도 부사죠. 이런 애들은 일단 접속사의 역할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자, 3번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 보기가 4개가 다 접속사인 거예요. 이럴 때는 결국 이제 해석을 좀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봤더니 회사의 수익이 오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봤더니 뒤에 생산성이 있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체결된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오를 수 있으려면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건을 거는 그런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4개 다 접속사긴 한데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거는 접속사로는 답은 assuming that 쪽이 맞겠죠. 요거 주의하자 했죠. 차라리 if면 괜찮지만 as if는 전혀 그 if랑 다르다 그랬어요. 뜻이 뭐였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었어요. 그죠? 오답을 유도할 때 보통 많이 쓴다 그랬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whereas는 반면에라는 양보접사였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A or B가 나오면 A든 B든 이렇게 선택할 때 쓰죠. 자, 다음 문제. 얘도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그거를 딱 답에 준비를 하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봤더니 before가 있었고 맞네요. 뒤에 절을 이끌죠. 주어 동사를 이끄는. 이 문장은 지금 절이 3개예요. 이렇게. 절 3개를 붙여주기 위해서 접속사 2개가 필요한 문장이었는데 등위 접사 and가 하나 있었고 이 자리에 나도 접속사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자리였죠. 답은 C번 쪽만 되겠다. 그죠?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once가 처음부터 눈에 띄었고요. 역시 맞네요. 뒤에 절을 이끌고 이 문장도 절이 3개인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해서 절이 3개니까 접속사가 몇 개? 2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as 하나 있었고요. 여기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뒤에 절을 하나 더 붙이려면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한 자리였죠. 답은 once가 맞습니다. following은 전치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뭐뭐 후에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 물론 동명사, 분사로도 쓸 수 있고요. 전치사처럼 토익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right away는 완전 부사죠. 곧바로 라는 뜻이고 얘는 전치사죠. 뭐뭇을 통하여. 자, 17번 또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보기에 접속사가 많을수록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접속사라서 해석이 필요하겠는데요. 봤더니 박 씨가 그 일자리 오퍼에 감사했대요. 션 그룹으로부터의 일자리 오퍼. 같은 여자인 거죠. 근데 그녀가 거절을 했대요. 그 기회를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야 할 거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앞에는 감사했다고 했는데 뒤에 거절했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반대되는 관계일 때 우리는 양보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while 쪽이 되겠다죠. while이 동안에도 되지만 여기서는 반면에. 감사하는 반면 그 기회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보기 봤더니 접속사가 좀 많아요. 오늘 봤던 이런
상관 접속사도 있었고 또 부사절 접속사도 있어서 근데 요거는 해석보다는 구조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관 접속사도 보기 있으니까요. 봤더니 앞에 정기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일하는 시간이라는 게 나왔고 뒤에는 추가 시간이라는 게 나왔죠. 이렇게 양옆에 똑같은 품사로 비교하면서 병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럴 때 답은 as well as 쪽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평소 시간뿐만 아니라 추가 시간까지도 이렇게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얘는 뒤에 제대로 절이 와줘야죠. 그죠? 또는 while은 절을 축약한 ing나 pp로 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접속사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했던 부사절 접속사인지 또는 등위 상관 접속사인지를 구별을 좀 하셔야 이런 문제도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닛에서도 우리 접속사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